안녕하세요. 조인시 윤드림입니다. 어느덧 하이 어빌러빌리티 앱 on AWS 클라우드의 세 번째 강좌네요. 지난 두 번의 강좌에서 VPC를 만들고 VPC에 파이썬 플라스크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해봤습니다. 딱 기능이 작동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한 건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의 가용성과 확장성을 첨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는 High Availability Application on ELB입니다. AWS의 로드 밸런서인 ELB를 이용해서 고가용성 서비스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려 합니다. 본격적으로 강좌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설정 잊지 말아 주시고요. 여러분의 관심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강좌는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먼저 이번 장에서 다룰 내용을 간단히 소개할 거고요. 그리고 지난 강좌에서 다뤘던 것들을 리뷰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명확히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백그라운드에서는 이 챕터를 학습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소개할 거고요. 여기까지 이론이 끝나면 쇼타임에서 이론을 토대로 실제 고가용성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것을 실습하게 됩니다. 메서드에서는 실습에 필요한 도구, 방법들을 설명하게 되고요. 고가용성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고가용성은 어떤 기능을 제공해야 할까요? 먼저 시스템을 구성하는 특정 컴포넌트에 장애가 생기더라도 이중화된 시스템을 통하여서 장애 조치를 해서 시스템이 계속 작동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동일한 일을 하는 2개 이상의 컴포넌트를 배치하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단일 실패 지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이 발생하는 오류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류를 감지해야지만 문제가 생긴 애플리케이션이 작업을 수행하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가동 중지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동 혹은 자동 장애 조치 및 장애 복구 기능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고가용성을 달성하는 방법은 시스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고가용성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는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로드 밸런서를 통한 고가용성 그리고 로드 밸런서가 제공하는 확장성까지를 함께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은 동일한 일을 하는 2개 이상의 서버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로드 밸런서로 묶어서 서비스를 하게 되죠. 사용자는 서버가 아닌 로드 밸런서를 바라보게 되는 거고요. 2개 이상의 서버로 구성되기 때문에 하나의 서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서버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서버를 늘리는 것으로 확장성도 함께 챙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은 서버를 늘리는 것으로 늘어난 요청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가용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로드 밸런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AWS의 로드 밸런서 서비스인 ELB를 다루기 전에 그 근간이 되는 리버스 프록시 개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스 프록시는 우리말로 하면 역방향 중계 정도가 될 겁니다.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서 서버 쪽으로 그 요청을 전달해 주는 일을 합니다. 서버 입장에서는 역방향이기 때문에 역방향 중계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첫째, 보안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버스 프록시를 담당한 서버에 보안 기능을 함께 넣어서 중앙 집중적으로 보안 이슈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능도 쉽게 높일 수가 있겠죠. 성능이 부족하면 뒷단에 있는 서버들을 늘리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가용성, 안정성, 확장성을 함께 챙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로드 밸런서와 완전히 동일하죠. 기본적으로 로드 밸런서는 제품이고요. 로드 밸런서가 가지는 중요 기능이 바로 리버스 프록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지만 로드 밸런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능은 바로 리버스 프록시입니다. 자, 이제 로드 밸런서입니다. 로드 밸런서는 클라이언트 요청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분산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뒷단에 있는 서버들을 모니터링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한 서버에만 요청을 보내는 방식으로 고가용성과 그리고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또한 수요에 따라서 서버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이를 이용해서 인터넷 서비스의 확장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확장성 제공 모델로는 스케일 인, 스케일 아웃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로드 밸런서가 있습니다. 그중 ELB는
AWS에서 제공하는 완전 관리형 로드 밸런서입니다. 사용자의 트래픽을 받아서 서버로 자동으로 분배하고 요청이 늘어나면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리소스를 확장합니다. 반대로 요청이 줄어들면 자동으로 리소스를 축소해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죠. 앞서 로드 밸런서는 AWS에서 완전히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로드 밸런서에도 장애가 생길 수가 있겠죠. 따라서 로드 밸런서도 이중화, 장애 조치, 장애 복구 시스템을 구성해야 합니다. 요청이 늘어나면 로드 밸런서도 자동으로 늘어나야 하고요. 이런 것들을 AWS에서 모두 자동으로 관리해 줍니다. 예전 같으면 인프라 엔지니어가 했던 작업을 AWS가 맡아서 해주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죠. 앞에 로드 밸런서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ELB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서 서버에 분배하는 로드 밸런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ELB는 어디에 배치가 될까요? ELB도 VPC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이므로 VPC에 배치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퍼블릭 서브넷에 배치가 되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인터넷에서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요청을 처리할 EC2 인스턴스들이 보이죠. 이들은 타겟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으로 묶이게 됩니다. 쇼핑몰과 같은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이라면 사용자 관리, 인증, 주문, 지불과 같은 여러 기능을 가지게 될 건데요. 이때 각 기능을 제공하는 EC2 인스턴스를 타겟 그룹으로 묶어서 더 편하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ELB의 주요 요소인 타겟 그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쇼핑몰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렇게 각 기능별로 타겟 그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유저 기능을 처리하기 위한 타겟 그룹, 주문을 처리하기 위한 타겟 그룹, 그리고 결제를 처리하기 위한 타겟 그룹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타겟은 EC2 인스턴스 혹은 컨테이너가 되고요. 여기에서는 EC2가 되겠죠. 각 타겟 그룹은 헬스 체크 설정을 가지고 있고요. 앞에 리스너가 보일 겁니다. 여기에는 라우팅 룰이 들어있습니다. 유저 요청에 따라서 어느 타겟 그룹으로 보낼지에 대한 설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저가 요청하는 URL 패스 등의 정보를 이용해서 각 타겟 그룹으로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pc.com/user signup을 요청을 보내면은 리스너의 룰에 따라서 유저 타겟 그룹으로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ELB 로드 밸런서는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OSR7 계층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트워크 통신을 하려면 랜 카드와 같은 물리적인 장비에서부터 시작해서 IP, 포트, TCP, UDP와 같은 네트워크 프로토콜, 그리고 이런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OSR7 계층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이런 요소들을 추상화해서 7개의 계층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각각 자신의 영역만 신경 써서 개발하면 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랜 카드가 어떻게 됐는지 알 필요가 없겠죠. IP와 포트 번호, TCP, UDP 같은 것들도 최소한의 정보들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냥 보통은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가져다가 사용하면 되죠.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이 중에서 네트워크 레이어, 그리고 트랜스포트 레이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트워크 레이어에는 그 유명한 IP가 있고요. 트랜스포트 레이어에도 역시 유명한 TCP, UDP가 있죠.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는 HTTP, FTP, SMTP와 같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사용하는 프로토콜들이 있고요. ELB는 OSR 7계층에서 크게 두 가지 영역을 다루는 서로 다른 타입의 로드 밸런서를 제공합니다. 4계층, 즉 TCP, UDP 영역을 다루는 로드 밸런서가 있고요. 7계층, 즉 HTTP를 다루는 로드 밸런서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는 HTTP 프로토콜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봤던 그림인데요. 리스너를 보시면은 HTTP의 URL 패스 정보를 이용해서 사용자 요청을 라우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HTTP를 다루는 L7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뿐만 아니라 HTTP의 호스트 이름을 기반으로 라우팅하거나 메서드 기반으로 라우팅하는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HTTP를 기반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ELB의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타입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는 TCP, UDP와 같은 좀 더 낮은 레이어의 프로토콜을 다루는 로드 밸런서입니다. 흔히 말하는 소켓 애플리케이션을 로드 밸런싱하기 위한 로드 밸런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우 단순하고요.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와 같은 다양한 기능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한 만큼 매우 빠르고요. 인터넷 세상에는 HTTP 프로토콜만 있는 게 아니라서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타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는 고정 IP를 붙일 수 있다는 특징도 있어서요. 고정 IP가 필요한 서비스에 쓰이기도 합니다.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상대방 IP가 일치해야지만 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와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는 함께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HTTP 서비스인데 스태틱 IP가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를 앞에 두고 여기에 스태틱 IP를 붙이고요. 그 뒤에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붙여서 다양한 유저 요청을 세밀하게 처리하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AWS의 로드 밸런서 서비스인 ELB를 살펴봤습니다. ELB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쏟았는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로드 밸런서는 인터넷 서비스를 실행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다음 쇼타임에서는 ELB를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의 가용성과 확장성을 제공하는 것을 실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원동력이 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 원하는 컨텐츠가 있다면 joinc.help@gmail.com으로 메일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강좌 쇼타임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